자, 9월 19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자바 기본 부분 보고 있어요. 추석 연휴 전까지 해서 기본 문법들 정리를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오늘 시작할 거는 배열이라고 하는 건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다뤘던 배열이 좀 다소 자유분방한 면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얘는 굉장히 꼰대 중에서도 상꼰대예요. 자바스크립트 배열하고는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어떤 부분인지 봅시다. 일단 배열의 개념은 똑같죠. 여러 개의 변수를 이제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똑같은 설명을 전개했었는데, 이렇게 성적표가 있을 때 이거를 총점하고 평균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다 더해서 나눠버리면 되지만 이 점수들을 각각의 변수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들어가면은 총 9개의 변수가 필요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가정을 늘리는 거죠. 30명의 학생에 대해서 20과목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은 더 변수를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쓰는 게 배열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봤었던 배열하고 가장 큰 차이는요, 같은 종류라는 전제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류라고 하면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됐어요. K는 1, 1.0, true, hello. 이런 게 됐어요. 그냥 뭐든지 그룹으로 묶기만 하면 됐는데, 자바는 똑같은 데이터 타입끼리밖에 묶지를 못해요. 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데이터 타입 뒤에 배열이라는 걸 의미하는 대괄호를 명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할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자바스크립트 없는 거예요. new라고 하는 예약어, 오늘 처음 나온 예약어예요. new라고 하는 예약어 뒤에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고 다시 한번 대괄호를 열어서 칸수를 잡아줘야 돼요. 이 배열이 몇 칸짜리인지를 미리 잡아줘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바는 배열의 칸을 결정해주는 과정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거랑 비교했을 때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선언과 할당을 통합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할당이라고 하는 배열의 할당은 위에 설명 텍스트로 나와 있긴 한데요. 배열의 할당은 칸수를 결정한다. 이 배열이 몇 칸인지를 보통 배열의 사이즈라고 부르죠. 그래서 배열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A라고 하는 공간이 3칸이 생기는 거죠. 0번째, 1번째, 2번째. 이걸 배열의 인덱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배열에 접근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건 자바건 똑같아요. 0번째 칸에 10, 1번째 칸에 20, 2번째 칸에 30. 10, 20, 30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줄로만 구성되어 있는 배열을 1차 배열이라고 합니다. 1차 배열, 2차 배열은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개념이 똑같아요. 자, 이렇게 배열에 저장된 값은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접근한다라는 거 말고는 일반 변수랑 똑같아요. 다른 변수에 복사할 수도 있고, 출력할 수도 있고, 연산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어요. 0번째랑 1번째를 곱해서 2번째 칸에 넣어라 라는 거죠. 선언, 할당은 배열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라 그랬죠? 할당, 그리고 각각의 원소를 만들어주는 거를 일괄 처리하려면 new int, 이때는 칸수를 지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괄호 열어서 쭉 들어갑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은 이 중괄호 안에 똑같은 종류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값을 보면은 이 배열 타입이 뭔지 뻔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자, C 언어 공부하고 자바로 넘어오신 분들 주의하세요. 뭘 주의하냐면은 C 언어는 이게 없어요. C 언어는 int 3 a 이러고 끝나. 그리고 C 언어는 이것도 돼. int a의 3칸 이것도 돼. 자바는 이거밖에 안 되고 숫자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미묘하게 달라. C 언어랑 자바랑 배열 문법이요. C 언어에서 배열을 이렇게 만들죠. int a는 이렇게 만들죠. 이 멀록이라고 하는 함수가 C++에서 U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이게 포인터랑 똑같아요. 자, C 언어 안 하신 분들은 그냥 헛소리거니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정신건강에 안 좋은 얘기야, 포인터는. 자, 여기부터는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아요. 배열을 만들면 배열 이름.length라고 해서 배열이 몇 칸인지, 즉 배열의 사이즈를 받아낼 수 있어요. 자, 배열이 5칸짜리면은 인덱스 번호는 0, 1, 2, 3, 4가 있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많이 강조했었는데 배열의 인덱스 번호는 항상 0부터 크기 빼기 1까지 5 빼기 1까지 1씩 증가하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포문하고 같이 쓰기 참 좋다. 자, 이렇게 배열이 5칸짜리가 있으면 i가 0부터 i는 a.length 길이가 5죠? 그럼 5보다 작다니까 i의 변화량은 0부터 4까지 1씩 증가. 결국은 i가 배열의 모든 인덱스를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i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여기 0, 1, 2, 3, 4가 대입되니까 얘네를 한 번씩 다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배열 쓰실 때 주의하실 점. 사이즈가 결정되지 않은 배열은 쓸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배열 선언만 해놓고 0번째 다짜고짜 넣어라 라고 하면 안 먹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배열이 초기화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에러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은 크기만 결정하고 원소를 대입하지 않은 경우 모든 원소가 0으로 자동 초기화돼요. 숫자형은 0으로 초기화되고 불린 값은 false로 초기화되고 스트링은 null로 초기화돼요. null이라는 거는 객체에서 다시 얘기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거 됐었거든요. const k는 10, 20, 30이 있을 때 k의 5번째에다가 50을 넣어라 라고 하면 배열이 0, 1, 2, 10, 20, 30,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에 50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자동으로 undefined가 채워져요.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돼요. 존재하지 않는 배열에 접근하면은 배열 사이즈를 늘려주면서 중간에 undefined를 채워줘. 그 다음에 K의 100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undefined를 출력하면서 에러는 안 나요. 자바는 무조건 뻗어, 프로그램. 그냥 에러 메시지 칙칙 뱉으면서 프로그램이 무조건 뻗어요. 근데 이 배열의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정수값만 명시되면은 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컴파일 할 때는 문제가 없어.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쓰다 보면은 문법적으로 잘못된데 빨간 줄로 이렇게 막 밑줄과 거지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시간으로 컴파일을 해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컴파일 시에서는 발견이 안 되고 실행할 때만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렇게 인덱스가 잘못된 거는 사전에 빨간 줄 표기하면서 잡아주지를 못해요. 이건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1차 배열의 특성. 자, 그럼 이제 배열의 선언. ARR1한테 이제 인트형 배열이라고 하고요. 배열의 4칸을 만들어요. 거기에 0번째 칸에 0, 1, 2를 그냥 다짜고짜 출력을 했습니다. 지금 원소를 안 넣었죠? 칸수만 지정하고 원소를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요. 이때 이 배열이 어떻게 초기화가 되는지 보자는 거야. 자, 맨 위에 보면은 000으로 들어가 있죠. 자, ARR2를 4칸짜리로 만들고요. 여기에 반복문을 돌면서 4칸짜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자, ARR2.length니까 길이 4죠? 그럼 i는 0부터 3까지 1씩 증가. 자, 그러면은 ARR2의 0번째는 0 곱하기 10, 1번째는 1 곱하기 10, 2번째는 2 곱하기 10, 세 번째는 3 곱하기 10. 그러면 0, 10, 20, 30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i번째랑 배열의 i번째를 출력을 한 거예요. 자, 배열 생성하면서 원소를 즉시 만드는 법도 있다 그랬죠? 자, 자바스크립트는 배열을 이렇게 직접 출력하면 배열 안에 들어있는 게 쪼르륵 다 나왔죠. 사실 그게 되게 편한 거거든.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 빼고 다른 프로그래밍어는 그런 거 1도 안 돼요. 배열을 출력하고 배열 통째로 출력하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래서 배열을 출력하고 싶으면 무조건 반복문 돌려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처럼 그냥 배열 보고 싶다고 해서 배열 이름 틱하고 누면은 이상한 값밖에 안 나와요. 배열의 원소는 무조건 반복문 돌려서 출력해야 된다. 이거 나한테 뭐라고 해봐야 방법이 없어요. 원래 안 되는 거야. 자, 배열이 98, 72, 86, 90, 80, 77 이렇게 잡혀있는 1차 배열입니다. 길이는 6이죠. 자, 이 배열의 원소의 총합을 구할 거예요. 총합을 구할 때는 항상 누적 합산을 수행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을 돌려요. 그러면 변수의 스코프 특성에 의해서 이 썸이라는 변수는 이 안으로 침투가 가능하죠. 포인트.length 6이니까 i는 0부터 5까지 1씩 증가고요. 그럼 포인트의 0, 1, 2, 3, 4, 5번째를 썸에다가 계속 증가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i하고 썸이 있는데 썸은 0으로 초기화가 돼 있고 0, 1, 2, 3, 4, 5다. 그럼 i가 0일 때 썸은 98을 갖다 더하니까 98. i가 1일 때 썸은 71을 갖다 더하니까 170이 되는 거죠. 맞나? 자, 그 다음 i가 2일 때는 86을 또 갖다 더하니까 256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합산하다 보면은 i에 따른 썸값이 나오겠죠. 자, 이거를 배열의 길이로 나눠요. 개수로 나눈 거니까 평균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는 평균 그냥 정수로 출력했어요. 왜냐면은 여기 변수를 정수로 선언했으니까. 나눗셈에서 소수점이 나올 것까지 염두할 거면 얘를 실수형으로 선언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점수가 구해집니다. 이게 예제로 만들어놨는지를 모르고 이거를 연습 문제에 넣어버렸네. 연습 문제 1번이 이건데. 자, 불리형 변수가 있어요. true, false, false, true, false. 얘를 반복을 돌려. 자, 길이 5죠. 자, checkked의 i번 0번째다 라고 하면은 true 값이 들어올 거잖아요. 얘를 부정을 했어. 그럼 false가 되는 거죠. true를 부정했으니까. 이걸 다시 checked의 0번째다 갖다 넣어. 요거를 반복으로 돌리면 배열의 연소가 전부 반전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 값이 반전이 됐죠. 자, 가볍게 요거 3개. 10시 20분까지 마무리하시고 10시 반에 봅시다.